아직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도 나이 탓을 하실 겁니까? 이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일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어빈여기과 어흥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g 정도의 암톨 크기입니다. 전립선액은 정액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정자의 영양 공급,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 예방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역할이 줄어들고 크기는 비례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10세 이하는 1.4g, 20세 이하는 10g, 50세 이하는 18g, 7, 80대에는 30g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커집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서 눈이 커지는 것처럼 전립선은 점차 커집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요도가 막힙니다. 우측은 동사이며 좌측은 요도가 막힌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립선 요도를 막으면 제일 먼저 소변이 약해집니다. 비대증이 있으면 배뇨 증상 악화로 일상 활동이 저하되고 수면장애, 성기능 저하, 정신적, 육체적 영향으로 삶의 질이 다운됩니다. 그러므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증으로 인해서 전립선 요도가 막히면서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둘째는 이로 인해서 방광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짐으로써 빈뇨, 잔뇨, 급박뇨 등의 방광 증상이 생깁니다. 즉 소변이 약해지고 빈뇨, 절박뇨가 생기면서 잔뇨가 남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막히는 증상을 자세히 보면은 소변을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소변의 줄기가 약하고 중간에 자꾸 끊어집니다. 소변을 보고 나도 소변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막히는 증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방광 증상은 방광이 자극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이 급하고 참기 어렵고 밤에도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야간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치료 목표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방광과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게 되고, 또한 갑작스럽게 소변이 불통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4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의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로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있으며, 둘째로 요도에 막힌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로 요속 측정, 방광 내시경 검사, 방광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는 검사로 배뇨 증상 점수표와 배뇨 일지 작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립선 암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립선 암 검사인 PSA, 전립선 특이황원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것은 비대증 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요한 검사입니다. 전립선 크기를 알아볼 수 있고, 전립선이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또는 방광으로 돌출이 돼 있느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전립선 암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 전립선 석회화라는 전립선 결석도 확인될 수 있고, 드물게는 방광의 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뇨 일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일간 밤낮 24시간 소변을 볼 때 그 시각과 양을 측정하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뇨 상태도 기록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방광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어비인후과의 기존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변 줄기 검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전립선 요대의 폐쇄 정도와 방광의 수축력을 예측하고 약물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하려면 최소한 방광의 소변을 150cc 이상 참아야 유효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내원할 때는 꼭 소변을 참고 내원하십시오. 네 번째로 혈액 검사인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은 전립선 상피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전립선에서만 분비되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항원이 증가되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4나노그램/데시리터 이하입니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을 하고 나면 배뇨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치료 전략이 있습니다. 치료 전략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중간 정도이고 전립선이 3-40g 정도이면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고 전립선이 50 내지 60g이면 약물 치료보다 수술을 우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있어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4가지인데요.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인 경우, 전립선 암 수치가 1.5 나노그램 이상인 경우, 전립선 증상 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가 100cc 이상인 경우는 꼭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전립선 약은 환자의 배뇨 증상 호전과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알파 차단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인 피네스트라이드, 듀테스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광의 근육 수축을 감소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이 3종류를 서로 조합하여 환자의 증상에 맞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립선 약의 효과가 미진할 때, 전립선 약을 더 먹기 싫을 때, 소변이 자주 불통될 때, 소변이 염증이 자주 재발될 때, 방광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될 때, 신장 기능이 나빠질 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있어서 종결자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즉, 수술은 완치, 약물 치료는 유지, 그렇습니다. 수술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축소나 압박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과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치료 효과가 매우 높은 방법입니다.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과 홀랩 수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시행했던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을 홀랩 수술이 대체하고 있으며 수술의 효과도 홀랩 수술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더라도 경뇨도 전립선 절제술의 빈도는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홀랩 수술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3년도에는 그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즉, 홀랩 수술을 이제는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경뇨도 절제 수술은 전기칼로 조직을 갉아내는 방법입니다. 단점으로 전립선 조직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 재발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홀랩 수술은 홀륨 레이저를 이용하는 수술로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거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을 홀랑 제거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수술 방법이 무섭거나 합병증이 싫거나 마취가 어려운 고령의 경우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홀랩 수술보다는 효과는 낮지만 또한 많이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최근 개발 도입된 리즘 수술법이 수술의 안전성이나 효과가 다른 수술법보다 좋은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즘 수술 방법은 전립선의 고주파와 수증기를 이용하여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최소 침습적인 미세 수술입니다. 내시경을 요도로 삽입하여 작은 바늘을 비대된 전립선에 삽입하여 고주파와 수증기를 주입함으로써 전립선 조직이 점차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로써 요도가 확장되고 소변이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즘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어비뇨기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진단, 약물 치료,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간략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음 및 과로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극성이 강한 음식, 음료, 커피를 줄인다. 세 번째,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네 번째, 온수의 자욕 또는 반신욕을 자주 한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50세 이후에는 전립선 암 검진을 한다. 이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이나 수술로서 경과를 호전시키거나 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꼭 병원을 방문하여 배뇨 증상을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비뇨기과 어홍선이었습니다.